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피그마가 이제 곧 상장을 임박합니다. 근데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당일 매수만큼은 좀 말리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피그마에 대한 이 기업적인 이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으로서 당일에만 매수하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좀 밝히는 이유가 뭔지 좀 이야기하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들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피그마가 결국에는 이제 이 최종적인 확정 공모가가 나왔죠. 그래서 확정 공모가가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시가총액이 출시 직후에 193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애플 이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에 비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시가총액입니다. 그럼에도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시가총액인 이유가 뭔지는 또 뒤에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문제는 이런 이 193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이제 결정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다. 자, 보면 알겠지만 현재 했다. 33달러로 최종 공모가가 이제 확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기업이 지금 원래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기업의 공모는 기존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제 주관사 선정하에 얼마의 이런 공모 그게 아니라 뭘 한다고 했어요. 경매 방식의 공모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매 방식의 공모였고 원래는 뭐다? 여기 나와 있지만 예상 공모가를 30에서 32달러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내가 얼마에 살 거야 라고 적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분포되어 있는 그 금액들을 공모가로 확정 짓는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30달러와 32달러 사이가 아닌 33달러를 지금 공모가로 측정했다라는 거는 확정했다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 33달러를 지금 내가 살 거야 라고 냈느냐? 아니에요. 이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33달러를 확정낸 게 아니라 이 33달러도 사실 피그마가 이게 좀 어찌 보면은 나쁜 양아치다 싶을 수 있는 게 여기서 확정되면 되는데 한다? 지금 공모 청약만 40배 이상 초과 모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이제 주관하고자 했던 이 물량 상장수보다 이거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이 안에서 확정 짓지 않고 하겠다 33달러로 확정 짓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처음에는 초기 가이던스가 25에서 28달러였는데 이게 찔러보고 나니까 수요가 좀 괜찮네 하고 얼마 30에서 32달러를 제시를 했더니 그래도 괜찮죠? 그래도 산다고 하면서 좀 올려치는 그런 느낌이었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공모에 이제 사실 그 30에서 32달러를 적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다 연락이 갈 거예요. 참여자들에게 33달러로 확정을 지었는데 이 가격에 동의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동의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우선 청약 권한이 주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40배 이상이라고 하면은 33달러도 지금 어쨌든 청약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이제 상장은 당장 이제 내일이라고 하지만 이 청약이 이제 신규 지금 하고자 하는 분들은 불가능할 거예요. 이미 40배 이상이 초과 모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3대 아니죠 이 33달러에 지금 봤더니 1대1 비율이 안 나온다. 그럼 청약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고자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키움증권 미래에셋 이런 걸 통해서 청약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미국 내 증권사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청약이 불가능하다 봐야겠죠. 청약이 불가능하다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고민하는 게 사람들이 청약이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장 당일날 매수를 할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을 할 거예요. 굉장히 고민을 할 건데 저는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자 하는 게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일단 피그마라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한다 하더라도 상장가가 너무 높아요. 시가총액이 너무 높게 측정되고요. 이게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만큼 굉장히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본 걸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죠,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구글, 뭐 최근 뜨고 있는 유스케일 파워라든지 아이온큐, 이런 기업들만 본다 하더라도 상장 당시에 지금 시가총액을 봤을 때 현재 뭐다? 이 구글을 제외하고서는 이 피그마라는 기업이 상장했을 때 웬만한 지금 대기업들보다 초기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뭐 때문이다? 경매 방식 때문이다. 그러니까 경매 방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보다 사람들이 더 비싼 가격에 사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이 시가총액, 상장되어 있는 상장 수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비싸게 사고자 하다 보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를 대충 측정해가지고 찔러보기를 하다가 33달러까지 가니까 말도 안 되게 올라가 버리죠. 근데 이 경매 방식이 그래서 단점이 뭐냐? 경매 방식이 수요만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의 매수 단가와 함께 어느 정도 이 상장가, 이제 공모가를 정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평가돼서 상장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 논란을 가지고 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테마주의 수급이 굉장히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순간 테마의 수급이 몰렸을 때 그 순간 테마 수급을 가지고 뭘 한다? 이 공모가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건 늘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경매 방식의 공모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뭐 다른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이걸 중간에 뭐 변형하는 이런 걸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경매 방식을 통해서 공모를 진행했던 기업이 미국 역사상에도 몇 개, 6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많은 기업들이 피하는 공모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고평가를 버블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전통적인 경매 방식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경매와 이런 혼합 방식으로서 진행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로빈후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 상장하면서 공모가 대비해서 갭을 띄워버리고 한 2, 3일 정도 연속으로 치고 가요. 굉장히 가파르게 치고 갑니다. 이런 것들도 뭐 단기 트레이딩 수급도 있겠죠. 그러면서 바로 상장 직후에 뭐가 된다? 공모에 대한 이 고평가 논란과 함께 주가는 밀려버리는 거죠. 물론 이게 밀린다 하더라도 향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런 성장성만 있다라고 하면 로빈후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지금 주가 다시 엄청나게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경매 방식의 초기라는 거예요. 초기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상장하고 나서 저는 적어도 2주에서 3, 4주, 그러니까 내가 뭐 단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냅다 사고 팔아도 돼요. 단타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근데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2주에서 3주는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런 고평가와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IPO 시스템은 우리와 다릅니다. 공모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투자자,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부분이 적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IPO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보호예수라는 걸 의무적으로 겁니다. 길게는 2년까지 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대표고 너가 최대주주고 뭐 하면은 더 비싸게 팔고 싶으면 그 2년 내로 그 기업의 성장성을 가치를 갈고 닦아서 더 비쌀 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예수라는 걸 최대 2년 정도까지는 걸어놓는 게 우리나라의 이 IPO 방식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다? 미국 같은 경우는 IPO가 길어봐야 180일이에요. 짧으면 90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우리 흔히 잘 아는 초기 공모 투자자들에게 모두 다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설정하게 되어 있느냐? 자, 미국의 이런 락업 같은 경우를 자, 회사 내부자, 창업자, 직원, 초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공모에 참여하는 초기 투자자가 아니라 우리도 지금 보잖아요. 우리도 막 뭐 또 비상장 기업이 초기에 뭐 어디 투자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그 뭡니까? 그 어떤 비상장 기업 투자 이력 가지고서 관련 수익도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 초기에, 그러니까 상장 전에 투자한 사람들, 그러니까 공모 이 참여가 아니라 그냥 상장 전에 이 사람들이 뭐 우리 회사 그 투자해줄 사람들 하면은 뭐 이 현재 지분의 몇 퍼를 주고 뭐 이런 상장 그 투자받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의 이 IPO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진짜 직접적인 내부자들만 영향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 내부자들이 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얘네들도 뭐 하기 시작해요? 얘네들도 피해 간다라는 거예요. 얘네들도 바로 팔고자 하기 위해 피해 가는 게 뭐냐? 자,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다? 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합니까? 자, 피그마에 뭐 이런 거 나와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더욱이 기존 주주는 최대 550만 주를 추가로 집단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됩니다. 피그마 CEO인 뭐 해가지고 현재 235만 주를 판매할 계획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뭐 할 수 있느냐? 상장 당시에 바로 매도는 못해도 이 IPO에 이제 이 얘네 구주 물량이라고 하겠죠. 구주 물량과 신규 이제 상장되는 물량을 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거 상장하니까 너희가 공모의 청약을 받을 물량을 이 구주의 물량을 던져 놓는 거예요. 구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피그마에 이미 임직원이나 초기 투자자를 봤을 때 벌써 뭐 한다? 아까 여기 나와 있다시피 6,200만 달러 이상을 현금화할 거라고 하잖아요. 이미 6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6천만 원이 넘는 자금을 뭐 하려고 해요? 이미 매도를 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이걸 어디서? IPO에서.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이미 공모 가격에 엑시트하겠다 이겁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추가적으로 또 뭐까지 있어요. 피그마에 지금 적격 직원에게 주었던 8.5달러의 행사가가 있어요. 1,050만 주. 이건 역시도 이번 IPO에서 같이 매도 물량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임직원 및 내부들은 이 IPO 물량으로 던지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뭐가 있어요. 이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이 공모가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약속이에요. 약속이란 게 뭐냐? 얘네가 설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안 팔게 약속을 하는 거지, 그 약속을 어긴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약속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모에 참여하는 이 피그마 같은 경우는 이 물량이 정말 크게 갭으로 떴을 때는 그대로 다이렉트로 무너지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시세 차익으로. 그래서 이런 물량을 생각했을 때는 과연 피그마가 지금 제가 봐도 단타로 들어간다고 하면 말리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갭을 띄워가지고 엄청나게 다다다닥 달릴 것 같거든요. 40배 초과 수익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 수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상장 초기에는 뭐 한 일주일 아니면 뭐 2, 3일 정말 크게 튈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근데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차익 물량이 말도 안 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비슷했던 게 옛날에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어요. 페이스북. 다 알죠? 메타 현재. 페이스북 같은 경우 보면은 자, 과거 뭐 했습니까? 상장하자마자 얘네 무너졌어요. 그리고 내일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이 과거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장기로 보니 지금보다 주가 엄청나게 높은 거 알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물릴 거야 라고 하면 내가 뭐 할 말이 없죠. 제가 여기서 물려서 나도 뭐 10년 볼 거야 하면 할 말 없는데, 어쨌든 저는 이걸 좀 빠질 때 매수하는 게 더 좋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페이스북도 과거에 이제 지금 피그마와 굉장히 비슷한 현상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페이스북도 지속적으로 뭐 한다? 이 공모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그 모금하는 자금이 늘어나요. 그 보면 계속해서 목표 가격 계속해서 올리기 시작했죠. 상향 조정. 그 이유가 뭐다? 계속 초과 수요가 들어오니까. 초과 수요가 들어오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공모 가격을 계속해서 올렸는데, 그 공모에서 결국 이제 얘네들이 한 게 뭐냐? 그래서 페이스북이 당시에 실패한 IPO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를 비해서 창립자 쭉쭉쭉 얘기가 나오는데, 얘네도 뭐라고 해요? 즉 공모에서 IPO에서 모금한 160억 달러 중 90억 달러가 내부자에게,
67억 7억 달러가 페이스북 자체에 쏠렸고, 그러니까 160억 달러 중 90억 달러라는 건요, 약 57%가 넘어가는 절반 이상이 누구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내부자가 아까 있다시피 IPO 시장에서 내부자가 매도로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부자가 수익 실현을 하는 현금을 창출한 거고, 나머지 공모에 남았던 비중만 뭐했다?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에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과거 페이스북의 사례와 지금 피그마의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공모의 목적, 상장의 목적이 우리가 보통 회사가 이제 주식을 팔아서 돈을 확보해서 이게 투자 연구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이런 이 내부자의 매도가 구주 매도가 이제 IP에 섞여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보통 기존 주주의 차익 실현 목적이 더 크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한번 무너졌다가 그 이후에 물량을 다 소화시키고 이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피그마에 대한 어떤 기업적인 가치를 부정한다, 피그마가 쓰레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피그마는 상장 이후에 차익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단타로 접근한다는 건 뭐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 1년 묵혀둘 거예요, 2년 묵혀둘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지금 피그마를 매수한다는 거는 바지 끄댕이를 잡고서라도 말리는 게 저에게는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한다고 하면은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모두들 안녕.